不是又不是，不是又不是爱，又不会波浪不是。不是又不是，不是又不是爱，又不会波浪不是。
네, 안녕하세요. 저희 브랜드와 건축 탐험을 맡게 된 바운더리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수라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에 조금 시간과 방법이 좀 틀려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와 스페이스라는 주제로 건축 탐험을 드렸을 때 사실 브랜드와 건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어떤 그런 생각들은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한 번 정도 어떻게 정리를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와 건축들이 엮이고 브랜드와 공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오늘 가보시려고 했었던 공간이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와 바이닐인데요. 그 현대 바이닐 스토어인데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대카드 멤버십 공간입니다. 멤버십 공간이고 바이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바이닐 앤 플라스틱일 거예요. 바이닐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현대카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공간을 붙여놨다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멤버십 공간이면서 그리고 뮤직 라이브러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언더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공연장도 있습니다. 공연장 그리고 바이닐에는 스토리지라고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바이닐로 해가지고 전체 1층에서 2층까지가 다 레코드를 판매하고 청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2층의 부분은 아트 라이브러리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라이브러리에선 중요한 부분이 건물과 아트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건물과 예술품이 하나가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는 약간 서브컬처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찾아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이닐도 없었을 때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처음에 개관했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그 아트 작업들을 프린팅을 해놓은 랩핑을 해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5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건물은 그 가하건축의 최문규 소장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원래는 카지오 세지마한테 의뢰를 했었던 건물이었고 카지오 세지마가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서 계획을 했었던 건물입니다. 세지마의 계획안은 굉장히 투명한 덩어리가 위에 떠 있는 것이었었고 그게 금액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실현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당시 최초에는 클래식 공연장을 계획을 했지만 그 현대카드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클래식보다는 컨템포러리 어떤 조그만 바나 펍의 분위기와 그런 소규모 공연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전환이 일기되면서 공간도 바뀌게 되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건축가도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워낙 경사가 심한 땅인데 저 레벨 자체는 기존의 대지 레벨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급한 부분 좀 막으려고 가드도 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1층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구의 공간이고 카페로 운영이 되고요. 실제 2층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이 2층 부분이 뮤직 라이브러리의 공간입니다. 세지마이 계획안서부터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게 쭉 남산에서 내려와서 한강까지 가는 이런 경관의 축 위에 이렇게 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관의 축을 최대한 비워주자 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었었던 컨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직설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린 공간과 그리고 아트 랩핑이 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두 가지 공간들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도시에서의 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서 본 내용이고요. 밑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위에 이런 덩어리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부분, 저기 보시는 요 2층 부분이 실제로 라이브러리고요. 이 밑에 공간,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뮤직 공간, 어떤 공연을 하는 소규모 공간입니다. 실제로 공연이 아니면 오픈을 안 하는 공간이어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가서 봤었던 공간이었고 오늘 못 보게 된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이 계단이 보시면 이태원 로에서 밑에 있는 소로로 내려가는 굉장히 엄청나게 급한 계단이 있습니다. 답사 가서 찍은 사진들을 좀 많이 첨부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뮤직 라이브러리,
언더스테이지, 그리고 밑에 있는 전시장, 옆 건물에 있는 비닐 램 플라스틱, 그리고 아트 라이브러리. 요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에서 가지지 못하는 하나의 컴플렉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다 좋은 공간들이긴 하지만 이 이태원이라는 거에서의 어떤 이 지점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비닐앤 바이닐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 비닐앤 바이닐의 경우에는 그 효자동 사무소의 서소모 소장님이 하셨는데 리모델링 건물이거든요. 리모델링 건물인데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 요 앞에 있는 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의 어떤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그 아트웍의 벽화를 했었던 그런 아트웍이 건물에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한 무대와 같은 공간이 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앞쪽 부분들을 완전히 개방적으로 만들어서 낮에는 안에서 빛이 들어가고 밖에서는 이 벽화인데 이게 하나의 빛의 조각이 돼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이런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게 되고요. 네, 원래는 비닐앤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들어와서 청음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근데 여기는 대중에 오픈된 청음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대기도 많고, 또 재밌는 거는 현대카드에서 만들어서 팔지는 않는 바이닐들이 여기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극당으로 넘어가는데요. 태극당 같은 경우에 1946년에 뭐 일제가 광복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일본의 제과점의 기계를 인수해서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가보게 될 건물은 73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콘크리트의 이 구조라든가 이런 브루탈리즘에서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테라스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실제 가서 보시면 약간 살짝씩 원형으로 나와 있어요. 원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식빵에 빵 틀에 넣었을 때의 모습인가? 뭐 이런 부분들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좀 중요하고 이게 좀 의미를 갖는 부분은 건물로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뭐 삼진 어묵이나 대전의 섬신당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경영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마케팅 성향이 그쪽이랑은 좀 찾아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빵들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기존 것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었던 마케팅의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살짝 휘어진 이런 곡선의 미도 굉장히 있고 굉장히 정갈하고 멋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그냥 슬랍으로 다 연속적인 부분들이어가지고 공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당시 좀 단단함의 건축들이 잘 표현된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잘 안 보이는 치는데 이 실제 오늘 가서 보시면은 옆에 건물이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되게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까맣게 칠을 하고 농축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농축원은 원래는 그 태극당에서 운영하던 목장이었습니다. 목장의 이름이었고 지금은 서브 브랜드 또는 그러니까 별개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기농이나 약간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음료와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같이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재밌냐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교보생명을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어떤 생각의 패턴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건물을 아이덴티티로 갖겠다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점 그리고 태극당이 굉장히 큰 빵집이었던 그 당시 굉장히 큰 빵집을 맞던 게 지금도 빵집에 샹들리에 다닌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층고도 높습니다. 샹들리에 잘 정도의 층고가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격자의 어떤 목재 천정틀이나 이런 부분과 뒤에 벽체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시면 여기에 거북선이 있고 그래요. 거북선 구조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바닥의 대리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어떤 것들을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카페로 바뀐 부분인데 여기 기존에는 연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했었던 부분은 브랜드 이야기니까 그냥 건축과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건축을 좀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서 브랜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도 브랜드 디자인하는 업체들하고 협업을 몇 번 진행을 했었던 경험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건물을 어떻게 다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랜드와 그 브랜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건물에 맞는 어떤 것들을 찾고 있고요. 태극당의 경우에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서체까지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태극강 1946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서체를 만들고 그것들을 자기네 브랜딩 하는 데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표식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건물이라는 걸 가지고서 브랜드화까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나중에 제가 이 대표님 만나면 물어볼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해서 뭐 콜라보 제품 또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건축의 질문이 좀 더 여기는 많고 공간은 그냥 들어가셔서 느끼시고 빵을 좀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세 번째는 제 몽윤도원도 이상봉 타워인데요. 그 이상봉 타워는 청담동의 그 명품거리 어떤 시작점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상봉 디자이너의 샵과 스튜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전체가 이상봉의 샵과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린 다른 복합적인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그 한글에 가지고 많이 어떤 패션에 많이 도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생동의 장윤규 소장님하고 신창호 소장님이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좀 한국적인 걸 하시고 싶어 하셨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몽유도원도라는 어떻게 보면 운생동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특정적인 디자인 어휘와 맞춰지면서 지금의 건물의 외피가 저런 형태로 좀 계속 구성이 되었고요. 이 사이사이 어떤 빛과 빛이 생기는 것들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1층,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될 부분은 1층과 2층의 이상봉 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6층에 이상봉 스튜디오 실제 작업하시는 공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TV에 나오는 것처럼 패션 회사들이 깔끔하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어지럽고요.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리고 여기 상업시설이고 위에는 오피스텔이 있고 위에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가 원래 다양한 문화의 어떤 행사를 하는 그 공간으로 운영을 해서 저기를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프라이빗 갤러리로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들어갈 수 없게 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고서 여기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의 샵 모습이고요. 사실 이 샵이 부티크 샵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실 일이 거의 없어요. 동선 자체도 별도의 엘리베이터, 좀 굉장히 작은 별도의 소형의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게 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2층에서 이런 공간이 펼쳐져서 어떻게 보면 이게 패션쇼의 런어웨이 같은 공간이 딱 펼쳐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서 이런 것들이 샵을 만들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은 6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릭의 오더와 한국의 어떤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섞여 있는 공간의 분위기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상봉 디자이너 선생님이 저기 소나무를 또 많이 그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저희가 못 보게 될 것 같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 공간을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소나무 그림들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시고 지금은 물은 뺐는데 요 위에 물과 어항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물에 비친 풍경들과 이런 부분들 요게 지금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고요.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옆으로 꺾어서 쭉 들어가면은 청담동 명품거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명품거리가 펼쳐지는데 크리스토퍼 포장박이 한 디올 사옥이 있고 구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까지 연속적으로 쭉 펼쳐집니다. 시간이 있으면 사실 여기도 한번 쓱
간단하게 거리라도 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기 디올 컨셉 하우스 성수 이 부분이고요. 제가 왜 별을 먼저 넣냐 하면은 디올이 자기 샵을 열지 무슨 다른 걸 할지를 하는데 길 가다가 이 별 모양의 그 마차 장치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걸 보고서 자기는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샵을 냈는데 그래서 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 디올 컨셉 스토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성수에 있는 건물의 모티브는 디올이 처음에 샵을 냈었던 파리에 있는 그 33번지에 있는 그 건물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구현된 모습이 이런 건물이 되고요. 그래서 별이 굉장히 강하게 새겨져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그 파리에 있는 건물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건물을 가보지 않았을 때 처음에 이 사진만 보고서 엄청나게 큰 걸 지은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페이크가 좀 있는 게 건물이 커 보이는 실제로 문이 이렇게 크거든요.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 하잖아요. 실제 저 건물은 1층짜리입니다. 지금 외관만 저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다른 어떤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실제 스토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디올에 의하면은 정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시적 운영을 하는 샵이에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청담동에 있는 디올 하우스가 메인 플래그십 스토어고 얘는 컨셉 스토어가여서 서울에서 한 패션쇼의 기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파빌리온의 성격을 갖고 있고 팝업 스토어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서 오래 지속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만든 걸로 봐서는 좀 오래 놔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보셨던 웹피고 실제로는 이 안에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는 자그마한 정원이 있고 사실 요 딱 들어가는 기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다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좀 다른 것들을 좀 보러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실제 들어가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20명 들어가면 거의 꽉꽉 찰 거예요. 꽉 차는 정도가 되고 이거는 지금 다 막혀 있는데 이걸 오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늘이 다 보이는 구조거든요. 밤에 보시면은 저는 사실 실제로 밤에는 못 봤는데 오늘 한 6시쯤 가면은 6시 반 정도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부분은 왜 순수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웹피고 반 뒤에서의 불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어떤 성격을 주는 웹피의 더블 스킨을 공간화시킨 어떤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즐겁고 다양한 좀 상상을 해주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